안녕하세요. 저는 DNA 이슈대 입시 컨설턴트와 학습관 관리 매니저를 맡고 있는 오진미 컨설턴트입니다. 네, 저희 관리를 더하다 올라운드스쿨 학습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회를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 곧 있으면 중간고사 바로 시작이잖아요. 저희 숙땡여고 같은 경우에는 개학을 하고 나서 시험이 딱 4주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형 학습관을 더 많이 찾게 되는 이유기도 해요. 시기적절하게 관리가 들어가고 시기적절하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계속 푸시를 해주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학습관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 학습관의 특징을 딱 두 가지만 뽑아봐라 했을 때는 학습관리 선생님이 3주 관리해 주시는 학습관과 전문 컨설턴트의 학생의 특성에 맞는 컨설팅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뽑을 수 있는데요. 저희 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철저한 등하원 관리가 들어가요. 저희가 다른 데 보면 등원 관리는 되는데 하원 관리가 안 돼서 제 시간에 등원했다가 슬쩍 나가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하원 관리도 같이 하고 있고요. 학습 상황 점검은 저희가 매 시간 선생님들이 학습 관리 선생님들 안에서 우리 친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다 적으세요. 수투에 어느 선생님 교재에 135페이지에 2번 문제를 풀고 있다. 그 또 있다가 몇 번 문제를 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세세하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희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는요. 지정 자석제, 환기, SNS 못하게 하는 전자기기나 이런 거 컨트롤 하고 온라인 등원까지 해서 저희 온라인 등원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끔씩 친구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때 저희가 온라인 등원이라는 걸 하라 그래요. 줌을 켜서 학습관리 선생님이 똑같이 관리를 해주세요. 어느 페이지 몇 분 푸는지 똑같이 관리를 해주시는데 이거를 저희가 하라고 하는 이유는 집에 있으면 풀어져요. 친구들이 되게 집이라는 곳은 편안한 공간이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느슨해지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집에서 공부해야 될 때는 무조건 온라인 등원으로 해서 좀 긴장되는 상황을 만들어라 라고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1대1 맞춤이라서요. 제가 지금까지 본 100명이 넘는 친구들도 다 달랐어요, 성향이. 그래서 상담지 나오는 것도 다 다르고요. 저희 학생들 성적이나 특성에 맞춰서 맞춤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학습 미팅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마다 다 다르게 학습 전략을 세워드리고 학습 피드백이나 상담 리포트 같은 거는 밴드에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려요.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 비밀 밴드로 거기에 저희 우리 학부모님, 담당 컨설턴트, 우리 학생 이렇게만 들어있는 비밀 밴드가 있어서 거기에 밴드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시기에 맞는 전략 수립도 뭐 시학기간이다, 방학이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아니면 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다 등의 그런 학년에 맞춰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 학습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학생들의 철저한 등하원 관리는 필수 등원 시간에 따른 출결 지각 그리고 하원 체크인데요. 필수 등원 시간이라는 게 저희가 학부모님들께 설문지를 하나 보내드려요. 링크를. 그럼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언제 우리 친구가 올 수 있습니다를 체크를 해주시면 그때 맞춰서 필수 등원 시간을 체크를 하는데요. 우리 친구가 필수 등원 시간인데 안 왔다. 학교 끝나고 5시까지 학습관에 오기로 했는데 안 와 있다 하면 저희 학습관리 선생님께서 학생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전화가 안 되네요. 그럼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친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고 좀 오기 싫은데 이럴 때도 이렇게 전화 받으면 친구들이 또 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문자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필수 등원에 따른 출결 지각 관리도 하고 있고요. 저희 또 하원 체크는 어떻게 하냐면요. 체크를 해주실 때 오늘은 우리 친구 11시까지 필수 등원으로 공부할 겁니다 하고 체크를 해서 설문지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친구가 학원 없는 날인데 공부하다가 9시에 집에 가고 싶어요. 네. 그럼 학습관리 선생님께서 물어보죠. 오늘 11시까지 공부한다는데 왜 9시까지만 해?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붙잡아주고 저희가 그럴 때 어머니나 아버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가 이런 사유로 하원을 하고 싶었는데 하원을 시켜줘도 될까요? 했을 때 어머니나 아버님이 오케이 해주시면 보내는데
더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학습관리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한테 좀만 더 공부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잘 달래면서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고요. 스마트 출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입반하면 번호가 다 부여가 돼요. 그럼 그 번호를 출결 번호로 찍고 출결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문자가 어머니나 아버님한테 갈 거예요. 몇 시 몇 분에 등원을 했다. 하원도 똑같이 몇 시 몇 분에 하원을 했다라고 하고요. 저희는 중간에 쉬는 시간에 편의점 잠깐 갔다 오는 것도 다 이런 펜을 찍어서 부모님들이 바로바로 얘 잠깐 나왔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편의점을 나갔거나 이런 특이사항도 저희 학습관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 뭐 너무 배가 고파서 잠깐 편의점 10분 내로 갔다 온다고 하여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또 복귀하면 복귀했다고 연락을 드리고요. 저희 학습 상황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문자 피드백이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친구 언제 무슨 7시부터 8시, 8시부터 9시, 9시부터 10시 이런 식으로 몇 시간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학부모님께 보내드리는데 이게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제 담당 친구가 뽑은 가장 좋은 점은 공부를 하다가 살짝 느슨해지고 있는 상황에 관리 선생님이 뭐 하는지 쓰고 있대요. 그러면 갑자기 해야겠다 이러고 갑자기 하고 이 친구가 갑자기 공부량이 확 늘었거든요. 그게 관리 선생님이 뒤에 서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는지 체크하는 거에 대한 되게 자극을 많이 받는데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게 자극되게 해주는 효과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친구들이 진짜 무슨 일이 있는지 공부량도 체크가 가능해요. 저희 학습 관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7시, 8시에 학습관에 와가지고 수투 문제를 풀고 있는데 135페이지 2번을 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135페이지에 4번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난이도로 저희 선생님들이 딱 봤을 때 이거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왜 문제수가 그렇게 안 넘어갔지? 하면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또 저희 컨설턴트한테 보고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적기도 해요. 이 친구가 집중력이 잠깐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어떤 잠깐 대화를 통해서 집중력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했다, 아니면 잠깐 쉬게 하면서 다시 집중력을 찾을 수 있게 했다 등의 어떤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이게 자세하게 기재가 되고요. 이 내용은 저희 마감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학부모님께 문자로 가요. 학부모님과 저한테 문자로 와서 저도 우리 친구가 오늘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곳이 1층 남자 학습관이고요. 밑에가 2층 여자 학습관인데요. 저희 지정 좌석제로 해가지고 본인 지정 자리가 있어서 책이랑 이런 건 다 놓고 다녀도 되고요. 저희 개인 사물함도 있어서 밖에 안 나가고 학습관 내에서 책 같은 거 보관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고요. 저희 매일 2회 이상 환기랑 공기청정기는 계속 가동을 하면서 최대한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우리 친구들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저희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딴짓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전자기기 때문이에요. 특히 핸드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은 의무 제출 후 입실인데요. 딱 학습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조교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 선생님 옆자리에 저희가 핸드폰을 놓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핸드폰을 낸 후에 우리 친구들 자리로 돌아가서 무조건 핸드폰은 의무 제출로 하고 있고요. 학습관 내에서 핸드폰은 사용이 불가능해요. 저희가 핸드폰으로 인강을 찍겠다, 사실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노래 듣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노래 듣는 거를 금지하는 거를 친구들이 되게 못마땅해 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대학 때 막 과외를 하던 친구가 지금은 대학생 돼서 이제 거의 졸업할 때가 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6월 모의고사 볼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고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영어 듣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귀에서 핑미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 이유가 영어 듣기 할 때 혹시 그 프로듀스 101 아세요? 그 많은 아이돌 연습생들 나와가지고 투표해서 막 데뷔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핑미라는 노래가 그 친구가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근데 딱 영어 듣기에서 그 딱
원어민이 핑미라는 말을 하자마자 그 친구 귀에서 핑미라는 노래가 재생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모의고사에서 정말 안타까운 점수를 맞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노래를 들으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겪었는데 다른 애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노래 듣는 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썰들이 있어요. 되게 갑자기 노래에서 귀에서 루시퍼가 들렸어요. 갑자기 귀에서 아이돌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친구들이 그런 걸로도 많이 무너지고요. 저희가 노래를 듣게 되면 또 한 가지가 친구들이 굉장히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공부할 때 쓰는 에너지를 노래에 분산해서 쓰는 거예요. 딱 반반 나눠서. 그래서 친구들이 노래를 들으면 더 필요해지고요. 집중력이 더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 듣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학습 관련된 사유로 전자기기 사용 시에는 전자기기 사용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저희가 전자기기 사용 신청서를 제출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친구들 너네 이거 쓰고 막 하지마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자기기 사용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저희 학습관리 선생님이 이거를 내면 친구들이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봐줘요. 혹시 잠깐의 인스타그램을 잠깐 볼까? 하면서 그런 유혹에 빠졌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일명 딴짓이라고 하죠. 그런 딴짓을 빨리 다시 공부하는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이 자주 우리 친구를 보러 가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뭐 인강을 듣는다 아니면 뭐 검색을 해야 된다 해도 핸드폰은 저희가 안 들고 있고요. 저희 하고 인강을 들을 때는 이어폰을 꽂아도 되는데 저희가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부할 때는 못 껴서 에어 플러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컨설팅 부분 내용인데요. 저희가 담당 컨설턴트가 한 명씩 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월 4회 학습 미팅을 진행하고요. 학습 미팅에서 학생 개개인의 성적과 학생 특성에 맞춰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저희가 보면 이런 상담지 내용 친구들도 있고 이런 상담지 내용이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다른 내용들도 많은데 제 이번 여름방학 담당 친구들 중에 이 두 종류의 친구들이 가장 많아서 제가 발췌해서 갖고 온 거고요. 저희 주간 계획표 중심 상담지 버전을 보면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요. 이 친구를 A 친구라고 할게요. 이 A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앉아있는 힘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앉아있기는 하는데 또 하면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죠. 그거는 매시간 어떤 공부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플래너를 안 써오던 친구여서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들어갔고요. 저희 이 B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은 아주 잘 세워요. 근데 한 번씩 목표를 안 잡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미션을 클리어하는 느낌으로 숙제해. 암기해.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다 보니까 이 친구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목표 중심적인 목표 성취 상담지 버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런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뽑아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나눠주고요. 이런 학습지는 바로 사진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 바로 보실 수 있게 밴드에 업로드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가끔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생 혹시 성적을 왜 보여줘야 되냐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생 성적이나 학습 특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습 지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의 지금의 어느 정도인지 혹시 1등급 친구면 더 압도적으로 1등급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 성적이 더 올라야 되는 상황이면 이 친구를 1등급을 맞을 수 있게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또 저희가 하는 방법이 또 컨설팅이 이렇게 달라서요. 저희가 학생 성적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모아서 놓지는 않고요. 그냥 상담할 때 보여주고 이 정도구나 하고 이렇게 약간 다시 드리는 이런 부분이라서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 시기에 맞는 전략 수립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이번 2학기는 또 시험이 빨리 시작해서 저희 또 다른 컨설턴트 선생님이 정은미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준비를 뒤에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좀 이따가 듣는 걸로 하고요. 이때 중요한 게 저희는 시험 대비 맞춰서 우리 친구에 맞춰서 몇 회독 할 건지부터 해서 목표에서 어떻게 할 건지 교재는 뭘로 할 건지 등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니까 저희는 친구들이 많이 성적이 오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하다 보면
혼자 하면 잘 몰라요. 저도 고등학교 때 몰랐어요. 내가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시험 기간에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앉아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저희 공부의 양과 질인데요. 저희 이런 이 PPT 자료 말고 저희 하나 더 나눠드린 예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만든 플래너인데요. 이제 그거를 예쁘게 해서 노트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친구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건 공부의 양과 질이에요. 우리 친구들 공부의 양과 질이 제대로 돼야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그 A 양은요, 최대 학습 시간 할 수 있어요. 학습 양도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적절한 난이도를 못하는 친구였어요. 네. 일품 일명 수학에서 이제 점차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쉬운 거를 쌤이라고 기준을 잡고요. 어려운 거를 5, 3일이라고 기준을 잡을게요. 5, 3일을 풀어야 되는데 쌤만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다 맞으니까. 빠르게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재밌죠? 쌤만 계속 풀고 있어요. 그러면 학습의 질이 떨어지고 양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학습이 사실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학습의 양과 질을 적절하게 맞춰서 해야 우리 친구들 제대로 된 학습이 되는데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 사실 저희가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몰랐고요. 저도 학습의 양과 질을 못 맞췄어요. 본인은 절대 몰라요. 그게 뭐 지금 애들이야 그런다 그게 아니라 정말 모든 학생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공부하는 건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고 학습의 질은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야 보이지 현재 지금 그 상황에 있는 친구들은 그게 어려운 거다 그걸 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잡아서 해주는 거고요. 네, 저희가 학습의 양과 질이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보면요. 그 A 양 건데요. 그 A양 이런 상담지 줬을 때 플래너를 이렇게 씁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이거 설명해서 써도 돼? 그랬더니 자기 글씨 제가 열심히 썼다고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밴드를 제가 발췌를 해온 건데 이게 저희 아까 말씀드린 비밀 밴드 있잖아요. 우리 친구랑 학부모님이랑 저 이렇게 셋만 있는 그 비밀 밴드에 우리 친구들 맨날 플래너랑 공부 인증을 이렇게 같이 해줘요. 그러면 이걸 학부모님도 보시고 우리 친구도 한 번씩 보고 저도 맨날 이렇게 보면서 아 얘가 공부의 양과 질을 적절하게 하고 있구나 너무 쉬운 거를 풀지는 않고 있구나 하면서 저희가 맞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밴드에 귀찮아도 인증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상담을 월 4회 하잖아요. 그러면 약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친구가 일주일 동안 생각보다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제가 발견을 해서 고쳐주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그 다음날 바로 고쳐주고 최대한 빨리 우리 친구가 잘못된 공부법이 아닌 제대로 된 공부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일 공부 인증을 받고 있고요. 저희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양과 질을 다 할 수 있는 관찰 내용이에요.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거는 아닌데 제가 하나 갖고 온 건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거를 봤을 때 집중해서 잘 하고 있는 티가 나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네 그리고 뭐 연가나 암기도 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친구 이거를 한 친구라면 여기 확인을 하는 거죠. 저도 아 제대로 맞게 하고 있구나. 지금 공부에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하면서 더블 체크도 가능히 하고요. 네,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그 학습관, 관리형 학습관을 사용하면서 저희 컨설팅까지 같이 받는 게 밀착 관리형인 몰입형이에요. 네, 저희가 종합형도 있는데요. 종합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좀 먼 친구들 있잖아요. 막 강북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방학 기간에는 지방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학습관을 사용하기에 거리가 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형으로 해서 월에 4번 학습 상담만 받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집 가깝고 대치동에서 수업을 듣는다 하면 이 몰입형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왜냐면 학습관에서 학습 관리 받으면서 컨설팅이 붙어야 저희가 더블 체크를 하면서 더 빨리 친구들이 성적이 늘거나 아니면 더 압도적인 성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발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집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대기자가 꽤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몰입형만 받고 있고요. 발전형은 학습관만 쓰는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저희 몰입형으로 들어왔는데 혼자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너무 잘하고 성적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혼자 스스로 설 힘이 생겼다. 설 힘이 생겼다 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바꿔주긴 하는데요. 네, 이런 걸 거의 졸업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졸업하는 느낌으로 일로 가는데요. 만약에 발전형으로 옮겨도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학부모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요. 네. 우리 친구는 더 이상 컨설팅이 필요 없고 발전형으로 해서 학습단만 사용해도 되겠다. 그런 친구들 제가 지금까지 한 2~3명 정도 봤는데 그런 친구들 다 좋은 대학 가고 현재 휘땡고에 있는 정규권,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저희 학습관이나 컨설팅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이제 시험 준비 어떻게 저희가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저희 정은미 컨설턴트 선생님이 마저 설명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컨설턴트 정은미입니다. 네, 학당 설명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여름 모의 캠프가 끝나고 16일부터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텐데 정규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관리해주고 학습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같이 하면서 1학기 때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이실 부분이 아마 이 정규고사들일 거예요. 곧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고 이제 9월 모의고사도 준비해야 하고 근데 그럴 때 어머님들이 저희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방법이라든가 시험을 준비하는 것들이 좀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아이들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같이 시작할 때 저희가 조금 이건 조금 위험한데 라고 느끼게 되는 이제 실제로 상담했을 때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시험 준비가 자 이제부터 시험 준비를 하자라고 하면 아직 범위가 다 안 나왔어요. 이랬는데 근데 그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게 언제 나오냐면 시험 보면 2주 전 이럴 때 확정이 되거든요. 그럼 2주 전에 공부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친구는 학원이고 나는 학교에서 체력 보강을 하겠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에 졸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 마지막 주에 이게 아이들이 처음에 천천히 시작해서 마지막 주에 달리겠다 이런 친구들 그리고 요거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셨을 때 저게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먼저 시험 준비가 각 과목별 범위가 다 나오고 나서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나오고 나서는 이게 2주가 나는데 저희가 시험 준비하는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최소 시간은 저는 5주 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2주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사실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고등학교 시험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내신반 배양하고 있는 그 공부가 바로 시험 범위거든요. 그리고 내신반 수업하고 내신반 다 세팅하고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또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수업일 뿐 이렇게 하고 공부를 미뤄두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내신반 수업은 빠른 스피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을 하고 또 마지막에 또 점검을 해주기 위해서 스피드를 빨리 해요. 그때 따라가지 않고 이걸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계속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는데 이 시간이 없어서는 결국은 같은 공부를 2번 혹은 3번 하게 됩니다. 내가 완전하게 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 공부, 내신 수업의 공부, 그리고 마지막 직보라든가 최종 전공 공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업에 들었을 때 내신에서 조금 다 다질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할 때 그 내용들이 달라야 되는데 이걸 그냥 똑같은 내용을 그냥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했는데 왜 남는 게 없지? 혹은 왜 맨날 나는 시간이 모자라지?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아이들이 또 특히 제가 좀 지켜봤을 때 가장 좀 위험한 것이 보통 첫 번째 주 이럴 때 효율성은 되게 따져요. 이거를 공부를 하면 이게 시험에 도움이 될까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험 준비에서 효율적은 마지막 주에서 생각해요. 첫 번째 주는 항상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는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유용한 건 역시 직구 목수입니다. 직구 목수를 꼬박꼬박 따박따박 하는 친구들 많이 3주 이후 4주, 5주 그리고 마지막 주에 전략적인 승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특히 좀 남학생들이 좀 많이 그러는데 내가 학원에서 아이들하고 내신 수업 듣고 어느 테스트 보고 이게 내 성적이고 또 학원 선생님들이 더 압축해서 또 뭔가 남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가르쳐주지 않나. 학교에서 슬로우하게 진행되는 수업 이거는 내가 좀 수면 보충, 뭐 체력 보충 이거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오전에 학교 수업을 좀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머님, 아버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어떤 시간 정도를 이렇게 빼고자 하는 좀 핑계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수업하고 계신 그분들이 바로 시험의 출제자예요.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듣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저희가 가장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학교에서 오전 시간에 이렇게 잔다라고 하는 게 내가 어젯밤에 3시까지 공부를 했어.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면 아침에 학교에서 잔다는 얘기는 시험 시간에 두뇌가 수면 모드 세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고쳐주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름방학 때도 아이들에게 8시부터 오픈하고 8시 반까지 무조건 오라고 미션 주고 이벤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컨디션이 돼야지 시험에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상수인 거예요. 남들 잘 때 같이 쓴다. 그러면 나보다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아이들이 1학년 5월 때 중간고사 보고 나서 나 정식 파이터 하겠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 얘기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무조건 달린다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주에는 이제 다들 열심히 하지만 달린다라고 했을 때 그 앞서에서 공부를 많이 해놓고 마지막 주에는 시험을 위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 주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지금 가진 거를 100% 시험장에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에 수면 시간 체크 못하고 또 아침 컨디션 망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체력 관리는 앞으로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보게 될 수능을 포함해서 모든 시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계획을 이제 저는 같이 세울 때 기준점을 앞이 아니라 마지막 주에 두고 세우게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내가 시험 직전에 필요한 것을 여유롭게 할 수 있게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전주, 그리고 첫째 주 어떤 거를 미리 당겨서 많이 해둘 것인가 그거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거든요. 역사에서 세워야지 그런 부분들이 없고 초조해지고 한 게 없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 주에 아이들이 달리려고 하고 그 달리는 게 결코 시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적인 선택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주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주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셋째 주 점검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내 마지막 주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표를 짤 때 마지막 주에 이제 대다수의 학교들이 이렇게 주말을 한번 끼워줘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제 암기 과목을 좀 배치를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 이제 저희도 보고 선생님들이 좀 너무했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시험 금요일날 시험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 이 3일이 거의 마지막 주에 맞먹는 학습 시간이에요. 아이들하고 이제 주중에 학습 시간을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진짜 쓸 수 있는 시간을 카운트 해보면 보통 11시까지 그냥 1시까지 쭉 공부하는 친구들이 27, 8, 32시간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 이렇게 3일을 쓸 수 있으면 마지막 한 줄 하나 더 버는 셈이에요. 그리고 그러라고 배치해 주시는 시간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주말 공부 리스트 만들기가 되어 있거든요. 앞에 내가 어떤 과목은 많이 되어 있고 어떤 과목은 좀 부족하니까 하루라든가 반나절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과목은 뭐고 직보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지금 앞서서 또 주말에 껴있었기 때문에 직보 전에 수업들이 좀 정리해주는 수업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자료 같은 것들 받아가지고 언제 할 건지 여기 보면 이제 자료 수령하러 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로스타임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조정해주는 부분들의 하나예요. 이 친구는 영어를 조금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직보 여기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자료를 수령해 주신다고 하면 그거 받아서 짬짬이 조금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직보들 스케줄이 이제 최종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많으니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배치를 할지, 어떤 두 개가 같이 들어있다고 했을 때 두 개를 다 갈지, 아니면 내가 전략적인 선택을 할지, 이런 선택들을 마지막 주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보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아이들 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 직보 자료 이거 다 외운다고 막 새벽 3시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직보 자료는 그거는 그때 공부 시작하라고 주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 정리를 하고 최종 점검용으로 주는 거예요. 단권화되어 있어야 되고 빠지는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때 직보를 최종 점검용으로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부가 되어 있어야 이걸 넘기면서 아 여기는 내가 했고 여기는 그때 할 때는 조금 어려웠으니까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 꼭 요거는 다시 한번 봐야 돼. 이런 것들을 하라고 주는 거지 이때부터 시작하라고 주는 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앞에 내신 수업 들으면서 보고 다 체크색 그 직구 복습 못 해놓고 마지막에 불안하니까 그거 붙고 설명까지 있는다. 이건 정말 저희를 두렵게 하는 시험 중에 하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답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고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 이 오답은 단순히 문제풀이를 다시 한다거나 시험의 끝이 아니에요. 저희는 오답부터 시험을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시험을 보고 나면 저희가 이제 오답 양식을 주고 거기서 오답을 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는 그게 너가 시험 끝나고 먹었다가 다시 열어서 동일한 조건을 풀어봤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냐 그거부터 생각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맞힐 수 있는 문제였냐. 맞힐 수 있는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왜 틀렸는지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하나를 더 봤어야 할 때 그거를 내가 안 봤어요. 애들이 직후에 저희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 중간고사 리뷰를 하거든요. 뒤에 이제 애들을 보여줄 텐데 첫날에 바로 시험 보고 나면 이거 다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걸 묻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비효율적인 거, 그러니까 똑같은 걸 또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할 줄 아는 거는 안 해도 되고 내가 못하는 거 혹은 실수하는 것을 모아서 그것을 다음 시험에 틀리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오답의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 오답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맞힐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다. 이걸 내가 다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풀어본다고 해도 맞힐 수 없었다. 해설지 보고 앞부분 딱 보니까 생각이 났다가 아니라 보고 다 읽어도 풀 수 없었다. 그럼 이 부분을 시급하게 보완을 해서 다시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세워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실력, 맞힐 수 있었던 문제를 통해서 다음 시험 전략을 세우는 거고 맞힐 수 없었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학습 전략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생명을 갖고 이제 저희가 오답도 주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맞힐 수 있는 문제냐? 그럼 이거 나와야 돼요. 동원체와 박주사의 정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맞힐 수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재에 단원에 나온 내용이냐 이것도 아이들이 바로 나와요. 공부를 정말 안 한 게 아니라 이거 생명과학 사전은 유전에 나오는 기본 개념이다. 내가 그걸 안 한 거지. 그럼 틀린 이유는 세상과 분열과 생생과 분열 등은 순서와 특징을 다 암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단어가 헷갈렸다. 그 단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생명과학에 지금 노진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런 개념 같은 것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음에도 내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또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안 틀리게 전략을 세울 거냐. 오답부터 하면서 다른 문제들에 있는 이런 단어, 내가 단어가 약하고 단어 개념을 서로 혼동해서 문제를 풀리고 있구나. 그럼 그거에 대한 단어장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그걸 틀리지 않게. 그걸 시험 직전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시험 준비를 그러니까 얘는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제 시험에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들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 번씩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시험 보통 5주 전 기반한 7주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하게 하는 거는 과목별로 필요한 학습 내용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적으라고 해요. 국어 A, B, C가 있다. 그러면 A에서는 시험에 나온 자료 뭐 있고 거기에 딸려서 내가 풀어야 될 문제집 있으면 또 내가 풀고 싶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풀고 싶은 문제집 있으면 문제집 그 다음에 학원에서 하고 있는 거, 학원 교재 나오는 거 이런 거 그냥 풀세트로 다 적게 하고요. 이거를 이제 시험 그 다음에는 시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가면서 이제 달성률 체크는 이제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 세부 사람은 정기교사 계획표라고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이것들 아이들한테
하고 같이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시험 일정이나 학교에서 고지해서 시험 세부의 주의사항들을 다 같이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주시시켜줘요. 이 이제 H공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면서 8시 10분 이후에 H라면 시험에도 지각이 없고 이런 것들 같이 좀 점검할 수 있게 얘기해주고 그다음 시험 범위, 서술형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 학교에 다 올라와 있지만 아이들이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 부분에 대한 전략 분석 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처음에 다 같이 점검을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주 단위 학습 계획을 어떻게 할지 좀 세부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주가 좀 길어서 제가 반으로 나눴는데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학교 수업 시간도 다 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학원 세팅된 것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 과목별로 내가 주 단위로 몇 시간씩 쓰고 있는지 그런 과목의 비중에 맞춰서 그 시간 배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 이렇게 소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학생 같은 걸 보면은 영어 본문 암기가 중요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 아래단에서 다 소화하기에는 과제라던가 이런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시간 확보하는데 큰 비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것까지 하기가 어렵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사실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 되면 짜줄 시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문암기 같은 경우 내가 통암기 하거나 이런 거를 1시간, 2시간 하는 게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쪼개서 입대하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떠들고 분위기 소란하고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약간 조금씩 정리할 수 있는 공부들을 챙겨놓으면 학교 시간은 이제 수업 시간도 당연히 잘 들어야 되지만 점심시간 위주로 해가지고 이때쯤에 한 30분, 20분 이 정도 활용해서 하겠다. 그리고 수학 과제에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아래에서 이렇게 시간 잡아가지고 하는데 조금 모자란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가 뭐 자습 시간이 주어지거나 짬짬이 시간이 주어질 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주 단위로 시험 기간 내에 소화해야 될 범위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시험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점검하는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바로 끝나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모의고사 갔을 때 직후 상담을 해서 1차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각 과목별로 시험이 어땠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친 것 같고 사실 이거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거는 선생님이 프린트에서 많이 냈다. 무교재에서 많이 냈다. 흔히는 뭐 이렇게 낸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안 내시고 이렇게 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뭐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오답 진행 상황 같은 게 적혀 있는데 오답을 하게 하고 오답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을 토대로 이제 다음 시험 대비 전략을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네, 이런 형태로 좀 그 시험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게끔 저희가 이제 1대1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고요. 요런 가장 이제 2학기에 가장 궁금하실 만한 주제를 잡아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